자, 이번 시간은 제가 세 번째 나와 있는 지문에 저희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재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기는 이제 보면 적용 범위 한번 읽어보시죠. 두 번째, 저희가 남녀의 평등한 기회 보장 및 대우 등에 관련된 1번부터 해서 9번 중에서 여기서 이제 한번 시험을 언급했던 거 동그라미 지문 5번만 하나 체크하시죠. 5번에 가면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저희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는데 시험에서는 보지 않는다 해서 지문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지문은 좀 깁니다. 그래서 남녀 고용평등 쭉 이 관련 법령에 방금 봤던 지문 양가로 2번에 저희가 5번 해서 양가로 2번에 지문 5번에 관련 지문에서 이 본다 본다란 지문을 가지고 여기를 이 본다란 지문을 저희가 보지 않는다 해서 이 지문을 출제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한번 출제했던 지문 한번 여기만 확인 한번 하시고 나머지는 1번 나머지 기타 9번 중 5번을 제한 나머지 지문 읽어보시면 그냥 여기는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다 해서 양가로 2번 지문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보면 배우자의 출산휴가 이제 나와 있듯이 보면 이어지는 지문에 저희가 배우자의 저희가 출산휴가해서 이 출산휴가는 제가 기평으로 한번 지금 지문 양가로 3번에 1번과 2번에 관련된 지문을 이 지문을 제가 하나의 지문으로서 주관식 기평으로 출제를 했었는데 지금 출제는 수치가 지금 저희가 4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줘야 하는 이 경우 사용한 휴가 기간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해서 5일의 범위의 5와 그리고 최초 3일은 유급을 한다 그래서 3을 주관식 기입형으로 해서 여기 이제 출산휴가는 지금 나와 있듯이 수치가 5와 3과 3과 30에 순서로 간다면 마지막 30은 무슨 말이냐면 배우자가 출산했다면 출산휴가는 출산한 날부터 며칠이 지나면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청구할 수 없다 해서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나와 있는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고 수치는 5, 3, 3, 30인데 이제 그 중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5일의 범위에서 며칠을 요구를 합니까? 그래서 5와 3을 출제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여기는 나머지 이 3일과 그리고 며칠 지나면 저희가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해서 3과 30 여기 수치 5, 3, 3, 30의 수치 4가지를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일단 이제 출산휴가 하나 정리하고 육아휴직을 한번 보죠. 육아휴직. 자, 육아휴직은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쉬면서 집에서 쉬면서 영유아를 돌보겠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어요 했을 때 대상 자녀 기준이 일단 양가로 1번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육아휴직은 제가 방금 본데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대상 영유아의 기준. 그래서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나이로 봤을 때 만 8세 이하고요. 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와 학년 관련해서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한다? Yes. 그러나 허용은 합니다만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그러면 예외적인 이 2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육아휴직을 허용한다? No. 그래서 일단 지문의 기억. 육아휴직을 시간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다. 그러니까 해당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했을 때 그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이 대상의 자녀가 있어도 no. 그 다음에 니은은 같은 영유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해서 그러니까 영유아는 한 명인데 그 근로자 둘이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일단은 예외적인 경우는 방금 봤던 대로 기억에 관련된 기억 또는 저희가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되는 근로자라면 육아휴직을 허용합니까? No.
이 대상, 기역 또는 니은에 해당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대상 단위 영료가 있어도 이때는 저희가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보면 여기 나이와 학년 두 가지 8과 2는 꼭 주의를 좀 해 놓으실게요. 부분들. 자, 그 부분 하나 기간은 이제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육아휴직을 한번 최대 기간은 1년 이내까지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다. 오케이. 2번, 3번. 3번은 한번 읽어보시고 4번. 4번은 사업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 당연히 요 1년의 기간, 1년의 기간인데 그 1년 이내죠. 요 1년 이내 기간을 들어가면 그러면 요 1년 이내 기간에 육아를 들었다면 그 기간은 여기는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합니까? Yes. 그래서 일단은 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저희가 포함을 합니다. 포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문에 나와 있는 부분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일단은 저희가 문항을 한번 육아휴직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을 때는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 중에 이제 보시면 5번 지문을 가지고 육아휴직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5번에 자,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해서 사용기간, 그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데, 즉 산입하지 않는다는데 저희가 산입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5번에 있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근로자 파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데 산입한다를 가지고 물었다. 그래서 여기는 마지막 지문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인데 여기를 산입한다로 물었다. 그래서 일단은 육아휴직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지문 좀 주의하셔서 일단은 포인트를 잡으실 것은 이 대상 기준과 마지막 출제가 됐었던 출제는 저희가 이 부분이 있죠. 출제는 여기 산입하지 아니야. 요걸 한번 출제했다는 거 확인해 두시면서 일단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육아휴직은 지문 한번 정리할 필요 있는 부분 한번 보시고 5번에 신청 5번, 6번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해 보면 신청이나 종료에 관한 부분도 건너서요. 저희가 한 장을 넘기면 7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저희가 단축입니다. 단축. 그러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건 여기는 보면 이 육아휴직을 들어갈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뭘 신청하더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더라 해서 그럼 여기는 근로시간, 이 근로시간을 여기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단축한 근로시간을 통해서 영유아를 돌보겠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번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그래서 원칙은 허용하지만 지금 다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경우라면 그때는 허용한다? No.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원칙은 허용하지만 예외적으로 1번의 경우에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의 경우라면 그때는 허용합니까? No.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잠깐 참조하시고요. 여기서는 일단 동그라미 2번 한번 하시고, 여기 2번 허용하지 않으면 저희가 서로 간에 협의합니다. 지문은 3번. 그럼 여기는 결국은 근로시간을 제가 단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의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했다면 그 40시간에서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건데 그러면 이 단축했었던 근로시간은 그 범위를 기준을 정해놨어요. 이제 그 지문이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에 이제 보시면 사업 쪽에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질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주당 15시간 이상 저희가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요 사이 기간이에요. 그래서 15시간이나 3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요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시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저희가 3번.
자, 역시 마찬가지 기간은 육아휴직 대신 들어가다 보니 기간은 뭐 1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뭐 4번, 5번, 6번. 뭐 4번, 5번하고 6번은 분리 처분하지 마시고요. 복귀하더라도 그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에 뭐 복귀시킨다는 거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들. 여기도 마찬가지, 야한가로 8번의 신청 등이나 9번의 뭐 종료에 관한 부분은 하나 건너서 한 장을 넘기면 제가 10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입니다 해서 이제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부분인데 일단은 1번, 2번, 3번 여기 이제 보시면 그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이 단축 요 주당 이 근로시간을 허용을 해줬다면 누가? 사업주가. 그러면 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은 연장 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요 시간 내에 저희가 연장 근로입니다. 연장 근로. 그러면 연장 근로는 가능합니까? 그래서 연장 근로는 가능하고 X다. 그래서 그럼 연장 근로는 이제 보면 저 연장 근로 이 육아기 근로 단축 기간 동안 연장 근로는 OK 또는 노다. 그러면 연장 근로가 OK가 된다면 이때 연장 근로 요구를 누구 하냐 그때 여기에서 보면 여기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와 저희가 사업주에 관한 것. 요건 무슨 말이냐면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에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는 건 누구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가능하지만 누구 요구는 사업주 요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장 근로가 오란 이야기는 누구 요구가 있다면 근로자 요구가 있으면 연장 근로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있다? No. 해서 안 된다 해서 자, 지문은 제가 이제 보면 해서 지문은 저희가 3번.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 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 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근로자가 요케이 청구하는 경우라면 주당 12시간 이내 범위에 가능하지만 사업주는 연장 근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육아기 근로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면 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던 요 기간 내에 저희가 그 기간을 내에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평균 임금을 산정할 때 지금 두 번째 줄입니다. 그 근로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 임금 그래서 이 평균 임금 산정을 할 때 이 육아기 단축했던 단축 기간이 있죠. 이 단축 기간은 평균 임금 산정의 단축 기간은 할 때 단축 기간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단축 기간은 저희가 제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축 기간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해서 이렇게 지문 하나, 둘, 셋 해서 일단 이 부분 하나 정리를 합니다. 일단 지문 4번까지 정리했고요. 사용의 형태 보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에 관련된 1년에 그다음 육아기 관련 단축과 1년의 지문을 정리했는데 이 두 가지 사용 형태입니다. 사용 형태예요. 사용 형태는 지금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저희가 5가지 중에입니다. 그래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서 5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를 써도 이 5가지 중에 어느 형태를 쓰더라도 기간은 저희가 몇 년을 넘어갈 수 없냐 그래서 저희가 기간은 1년 이내가 됩니다. 기간은 저희가 1년 이내로서 기간을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 양가로 11번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몇 년을 1년 이내, 즉 1년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은 1번하고 2번은 육아휴직을 1회. 그래서 1번 육아휴직, 2번 육아휴직 단축의 1회다. 그래서 여기 최대 1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서 몇 년? 1년을 쓸 수 있고요. 3, 4번은 무슨 말이냐? 육아휴직이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든 뭐 할 수 있다. 저희가 분할해 쓸 수 있다. 횟수는 몇 회만? 1회만 분할해 쓸 수 있다. 그래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란 것은 해서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할해 쓰더라도 1년의 기간 동안 이거를 나누어 쓰더라도 횟수는 몇 회만? 1회만 할 수 있다 해서 3, 4번 나와 있고요. 5번은 두 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 그래.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계 근로자 단축의 1회 사용해서 일단 1, 2, 3, 4, 5번에 따른 해서 총 5가지 중 어느 걸 써도 기간은 몇 년? 1년 일을 넘어갈 수 없다. 1년을 초과할 수, 총 기간은 초과할 수 없다 해서 일단 육아휴직, 육아기로 단축 그리고 플러스 사용에 관한 형태까지 해서 하나를 정리했고요. 자, 13번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여기는 이제 3번 일단 여기 다음 질문은 이걸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본다는 것은 이제 성희롱 예방 관련이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저희가 성희롱 예방 등으로 잠깐 볼까요? 그래서 여기는 성희롱 예방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지문을 저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1번부터 쭉 몇 가지 이제 지문을 등장한다면 쭉 읽어 가시면서 보고요. 저희가 지문 3번. 자,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상 하여야 하고 서류를 몇 년간 보관한다, 보존해야 한다, 3년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제 관련 기록해서 성희롱 예방 등 관련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걸 몇 가지를 봅니다. 그러면 성희롱 예방을 했던 요 교육에 관련 이 기록을 제가 요거를 몇 년간 보관하더라? 3년이다.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3년간 저희가 보관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저희가 보존합니다. 그래서 일단 3번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희롱 예방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두 문제가 출제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그때는 이 기록에 이 성희롱 예방 관련 교육 기록의 연결을형으로서 그 지문을 2년이라고 연결해서 한번 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기록은 몇 년 보관한다?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 실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저희가 위탁. 그러면 위탁 기관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위탁 기관 지정인데 그러면 이 법령에 따라서 어떤 장관이 지정하는 위탁 기관을 지정하는데 그때 이 위탁 기관 지정은 어떤 장관이 지정하게 되냐. 그래서 지문에 가면 4번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다 해서 여기는 보면 여기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관련해서 여기를 여성가족부 장관이다 해서 질문을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보존에 관한 연수와 장관명을 해서 연수를 달리 장관명을 바꾸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부분. 그래서 하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지문 4번, 그러니까 3번과 4번, 3, 4번 한번 좀 봐주시고요. 3번, 4번 출제했었다. 그리고 지문은 이제 5번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했다면 오케이. 이런 경우는 오케이. 그러나 이런 경우는 노에서 일단 첫 번째 이런 경우는 교육을 인정한다. 그래서 일단은 5번에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직원 연수, 조회, 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까? 네. 다만 단순히 교육 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5번에 지금 두 번째 줄까지는 오케이. 다만에서부터 이어지는 질문은 노에서 교육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교육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해서 나와 있고요. 나머지 5번, 6번부터 쭉 해서 6, 7, 8, 9, 10, 11, 12까지 한번 가볍게 한번 쭉 보시도록 하고요. 자, 한 장을 넘기면 예서 보시면 저희가 근로자의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이다. 그래서 일단 1번 가보죠. 1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기는 가족 돌봄 휴직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보게 될 부분들 보면 저희가 가족 돌봄 휴직이다. 그래서 여기는 자, 그러면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가족을 돌보게 휴직이란 건
근로자 신분은 유효자님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것을 저희가 가족 돌봄 휴직이다 해서 지문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가족 돌봄 휴직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관련 지문 쭉 나와 있는 부분들 읽어가실 때 3번을 내려가 보죠. 3번. 그러면 이때는 가족 돌봄 휴직이다. 그럼 일정 기간 쉬겠다. 그러면 이 휴직하는 것은 1년에 며칠간을 휴직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족 돌봄 휴직이다. 동그라미 제가 3번에 기간은 연간 최장 며칠로 합니까? 그래서 기간은 이 기간은 저희가 연간 최장 저희가 90일로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 가족 돌봄 휴직 기간으로 쓸 수 있는 총 기간은 1년 중에 90일을 쓸 수 있다. 그래서 90일 나와 있고요. 90일로 하면 이거를 90일인데 요 90일을 모아서 이거를 나누어 쓸 수 있어요. 이 90일인데 이 90일을 나누어 쓸 수 있다 해서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거를 나누어 썼을 때 이거를 1회 기간은 요거는 며칠 이상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누어서 이 1회의 기간은 요거를 며칠로 하면 이거를 저희가 30일입니다. 그래서 나누어 쓰는 기간은 90일이 1년 최장 90일인데 그거를 나누어 씁니다. 오케이. 그럼 나누어 쓰더라도 1회 기간은 최소 며칠 이상이 되게 하세요. 30일 이상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문 저희가 동그라미 3번 1회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4번은 불리한 처우하지 마세요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육아휴직을 들어갔다 그러면 휴직 들어갔던 경우는 그 기간 동안은 뭐예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근속 기간에 넣을까 뺄까 해서 지문 저희가 이어지는 지문에 5번에 가면 그러면 요 가족 돌봄을 들어가 이 휴직 기간이에요. 그러면 가족 돌봄 이 휴직 기간은 저희가 근속 기간에 넣을까 뺄까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여기는 저희가 근속 기간에 이거는 저희가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속 기간에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 지문에 이제 가보시면 해서 이어지는 지문에 그러면 평균 임금 산정 기간에는 그러면 여기 이 가족 돌봄을 들어가도 요 기간을 저희가 평균 임금입니다. 그러면 평균 임금 저희가 산정 기간에는 요거는 넣는다 뺀다. 육아 가족비 들어갔던 이 휴직 기간은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산정 기간에서는 이거는 저희가 제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근속 기간에 포함을 해줘야 근로자에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해야 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근속 기간에 포함하고요. 일정의 육아휴직 관련 기간은 저희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서 일단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기간 관련, 포함, 제외 관련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아직 이 가족 돌봄 휴직에 관한 질문은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둘, 셋 관련해서 가족 돌봄 휴직은 한번 정리를 꼭 할 필요 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고요. 신청 등은 그냥 참고적으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들. 여기는 우측에 기출문제 보면 제가 지난 14회 때 관련한 부분인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5번 지문이 여기 있죠. 이 부분이네요. 위탁기관 지정은 누가 합니까? 관련해서 일단 기출문제 지문 14회 때 나와 있는 지문 5번만 잠깐 확인해 보면 5번 사업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지문 5번 나와 있습니다. 부분. 자, 그 다음 한 장을 넘기면 제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 네 번째는 그냥 제가 이제 보시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다. 여기는 아직은 여기 04번에서는 지금까지 출제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부분만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정리할 것은 노사협의회, 그 다음에 저희가 1번에 양가리 1번 노사협의 양가리 2번에 지문에 가면 저희가 고충처리위원이다. 그래서 여기는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그러면 노사협의회는 어떤 일을, 고충처리위원은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그것만 한번 살펴보죠. 그럼 첫 번째,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에 노사협의회는 해서 지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뭐라 합니까? 노사협의회라 합니다. 해서 질문 1번. 그러면 이 노사협의회는 사업장에는 꼭 설치합니까? 관련해서 일단 동그라미 2번.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런다. 즉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이때는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자, 우측 양가로 2번에. 그러면 고충처리위원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문상의 어떤 느낌으로도 보면 저희가 1번에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않다 해서 일단 여기서는 보시면 그 두 가지만 잠깐 확인했고요. 여기 그럼 이 노사협의회든 고충처리위원은 사업장의 규모가 얼마 미만이면 여기는 저희가 두지 않습니까? 보면 근로자가 저희가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을 둘 필요가 있다? No, 없다 해서 하나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4번은 방금 봤어도 노사협의회 그리고 고충처리위원은 무슨 역할을 그리고 어느 규모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이라면 저희가 고충처리위원 또는 노사협의회를 저희가 두지 않을 건지 해서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해서 여기는 일단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분들. 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나와 있죠. 여기는 근로자 저희가 퇴직급여 보장법은 몇 가지를 정리를 제가 꼭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첫 출발이 적용 범위 보시고요. 일단 여기는 저희가 용어 정의부터 가보죠. 용어 정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용어 정의는 저희가 몇 가지 용어가 등장하냐면 일단 1번에 이제 급여부터 해서 이제 보면 마지막에 제가 퇴직연금 사업자까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일단은 보면 지문에 2번하고 3번 해서 2번은 보면 2번은 그리고 3번은 해서 자, 2번은 제가 보면 퇴직급여제도. 그럼 2번은 저희가 퇴직급여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저희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래서 3번은 여기는 저희가 퇴직연금제도에서 그러면 일단 여기 용어 정의 중에 2번, 3번은 뭘 제가 정리하냐면 그러면 퇴직급여제도 하게 되면 그 종류가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하면 종류가 있어 각각 종류는 보면 저희가 퇴직급여제도 셋, 그 다음에 퇴직연금제도 셋에서 각각 세 가지의 제도로서 2, 3번의 급여제도 또는 연금제도를 구분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보면 제도를 봤더니 그 분류를 일단 그래서 2, 3번은 여기 분류입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그래서 2, 3번은 여러분이 그 분류해서 2번, 3번은 뭘 주의하자? 2번의 퇴직급여제도 종류 세 가지의 분류는 퇴직연금제 세 가지에 따른 이 분류는 해서 2, 3번의 세 가지는 뭘 제가 보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해서 분류를 제가 잠깐 정리할 건데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퇴직급여제도 하게 되면 일단 2번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퇴직금제도를 그 다음에 연금제도 하게 되면 3번에 가면 저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그리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다. 그래서 그럼 일단은 제가 방금 봤던 분류를 가지고 물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제가 여기 분류를 가지고 물었어요. 분류. 2, 3번은 분류를 물었다면 일단 여기 셋에 공통으로 두 가지는 다 들어가죠. 두 가지 들어간 거 뭐였던가요? 방금 봤던 대로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는 둘에 모두 들어가지만 그러면 그 두 가지를 뺀 나머지 하나씩이 무언지만 정리하다. 그러면 퇴직급여제도를 묻던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묻던 분류는 일단은
두 가지는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문은 해서 그러면 여기 둘을 뺀 나머지 여기는 뭐만 들어갑니까? 여기는 저희가 퇴직금 제도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저희가 보면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 그래서 퇴직금 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가면 2, 3번에 따른 분류 내용을 한번 봤고요. 그래서 2, 3번은 분류,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보면 용어에 관한 정의입니다. 그러면 정의와 관련된 분류는 몇 가지냐 그래서 일단 밑에 가보시면 지문 3번에 나와 있는 저희가 세 가지 연금제도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정의는 지금 보면 4번, 5번 하고 6번. 그래서 4, 5, 6은 뭐냐면 방금 봤던 3번에 퇴직연금제도에 관련된 4, 5, 6 관련한 분류가 몇 가지가 있냐. 그래서 여기는 보면 예를 들어서 3번에 관련된 정의, 여기는 이 정의를 주고서 혹시 연금제도에 관한 지문을 서로 바꿨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 해서 5번에 가보면 뭐죠? 5번은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한다. 넣으죠. 저희가 급여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는 지금 지문에 5번과 같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4번에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를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4, 5번의 퇴직연금제도를 한번 정리하고요. 그럼 6번에 제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는 뭘 말합니까? 그래서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 제도를 뭐라 합니까? 이거를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로 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거는 여기 4번, 5번, 6번에 따른 그 개인형 퇴직금을 포함한 세 가지 연금 제도에 관한 정의하고 그 명칭을 서로 위치를 바꿨을 때 위치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나를 여러분이 제대로 골라낼 수 있고 혹여 조금 어렵게 물어본다면 지금 방금 봤던 분류에 관련 2, 3번 아니면 4, 5, 6에 관한 부분을 내서 연금제도의 종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로쳐 놓고 이와 같은 양가로 제도 그리고 두 개를 하면서 하나를 혹시 기입형으로 해서 셋 중에 하나를 가로쳐 놓고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방금 봤던 정의 중에서 이와 같은 연금제도를 이 법령상 뭐라 하나 쓰세요. 예를 들어서 4번에 나와 있듯이 제가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쓰는 형태의 문항도 물어볼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2, 3, 4, 5, 6에서 여기 영어 정의는 여러분 여기는 보면 조금 무난하게 여기다 출제가 됐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그때는 여기 영어를 좀 위치를 서로 연결형으로 해서 위치를 바꿔 출제했고 좀 어렵게 물어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여기는 저희가 기입형으로도 지문을 출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좀 주의해서 하나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부분들. 일단은 2, 3, 4, 5, 6까지 해서 하나 정리하고요. 이제 뒤쪽에 있는 가입자 적립금, 퇴직연금 사업자 한번 정리하고 지문을 보죠. 자, 그럼 일단 그럼 양가로 3번. 저희가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도의 설정에서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보면 퇴직급여 제도입니다. 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라는 건 요 법령 자체 기본 취지가 그렇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안정적으로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이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제도를 설정한다. 그러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다. 그러면 이 퇴직급여제도는 모든 근로자에게 모두 다 설정할 거냐? No. 그래서 일단 3번에 1번에 가면 두 가지 대상 근로자라면 저희가 이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한번 보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위하여 퇴직급여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합니다. 오케이. 그러나 다만 해서
여기는 보면 원칙은 설정합니다만은 저희가 이 퇴직급여 제도를 저희가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범주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면 계속 근로기간 여기는 두 가지 중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이라고 하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4주 평균 몇 시간? 4주 평균해서 4주를 평균 일주 소정 근로시간이 저희가 15시간 미만인에서 지금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4주 평균의 주간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그래서 방금 봤던 1년 미만 또는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제도를 설정한다? No. 이 둘 중에 하나의 근로자라면 이때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하나 보고요. 자, 그 다음 2번, 차등해서는 안 되겠고요. 3번, 사용자가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 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리고 근로자 과반수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즉 이하 그걸 대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네. 4번. 사용자가 3회 규정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여기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변경해. 그럼 여기는 퇴직급여 제도의 내용을 뭐 하더라? 변경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변경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이거를 변경하긴 합니다만 이거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저희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의견이 아니라 이때는 저희가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변경할 때는 의견을 오케이. 그러나 이 제도를 근로자에게 이거는 변경합니다만 이때는 이거는 근로제도를 불이익하게 바꾼다는 것이 이거를 저희가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그때는 뭘 얻으세요? 저희가 동의를 얻더라. 그래서 변경은 관계없습니다만 지금 나와 있듯이 불이익하게 변경한다면 그때는 사전에 동의가 있어야만 저희가 정리 가능하다. 그 이야기가 됩니다. 부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금 나와 있는 양가로 3번 일단 퇴직급여 제도 관련해서 용어 정의와 이 제도를 저희가 설정해야 되는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 여기 양가로 3번 퇴직급여 설정 관련된 지문 4번까지 정리했고요. 만약에 지금 5번 지문만 한번 마무리해보죠. 제가 퇴직급여제는 방금 봤더니 제가 종류를 몇 가지 했다고 퇴직급여는 연금제도 두 가지와 퇴직금 제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관련 부분하고 지금 나와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사업장의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세 가지,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관련 법령 규정에 설정하지 않았다면 이 법에서는 그럼 해당 사업장에 무엇은 설정됐더라? 퇴직금 제도는 설정됐구나라고 해서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설정되지 않았다. 여기는 보면 만약에 5번 지문에 퇴직급여 제도 NO,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NO 설정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에 무슨 제도는 설정했다?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까지는 지문 정리를 해서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